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예, 오늘 임시총회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이제 대의원회가 오늘 선거로서 재정립이 되면 조합의 사업이 훨씬 더 적법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총회 개회에 점하여 조합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연 8구역 재개발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정성수 인사 올립니다. 현재 우리 대연 8구역은 2022년도 정기총회를 많은 조합원님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마쳤으며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은 2022년 목표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각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사정 절차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단번에 통과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목표 도달까지 후속 절차 및 업무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계획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일정을 예정 기간에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과 조합원의 일심단결입니다. 근본 총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 또한 조합과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어 성공적인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대의원님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의원 분들과 우리 조합이 협심하여 앞으로 수많은 관문들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근본 총회 안건을 신중히 검토해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제가 직무대행을 거쳐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여 막막했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 지금 대연 8구역은 밝은 여명이 비추는 아침을 맞이하여 재개발 사업을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최종 목적지까지 그리 멀지 않았으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어 성공시키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건강할 때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 빠르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조합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국민의회는 총회장 사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오늘 총회에 부의된 3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안건 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 전 과정 또한 속기사께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고 영상기사께서 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 회의록과 영상 자료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24조 규정에 따라서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라도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총회 중요 관련 자료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님 몇 분이 발언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여러 번 중복 발언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총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견이 있으실 때는 의장님께 발언권을 청하신 다음 발언을 하시기 앞서서 소유 지번과 존함을 밝히시고 발언을 하셔야 회의록에 발언하신 조합원님의 소유 지번과 존함과 발언하신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가 있으며 훗날 어느 조합원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 참석의 경우에는 몇 번지 소유 조합원 어느 분의 대리인 누구라고까지 본인 소개를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수임의 당시에 해당 의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가급적 요약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조합장님께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서 오늘 하나의 안건에 여러 번 중복 발언을 하신다든가 또는 발언을 길게 하신다든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하실 경우에는 발언을 제지하시겠다는 그런 하나의 주문을 저에게 하셔서 따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오늘 제1호 대의원 선출의 건은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신 이병준 선거관리위원장님을 의장으로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에 부의된 3개 의안은 조합장님께서 일괄 상정하시되 1호 안건부터 차례차례 심의를 하게 되는데, 다만 1호 안건에서 대의원 후보님이 68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합동 연설회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그동안 후보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후보님들께서도 총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해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따라서 68명 후보님의 명단 발표로 가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회에 부의된 3개 의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에 오늘 총회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출석하신 조합원님께서 회의 중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투표 개시 선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 결의서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함께 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의장님께 발언권을 청하시고 발언하시기 앞서서 소유 지번과 존함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심의 당시에 해당 의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발언을 하시되 가급적 1분 이내로 요약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중복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의안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궁금사항이나 사업 발전을 위한 고견의 말씀이 있으시면 개표 시간에 또 충분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표 시간에 처음에 그동안 조합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진행해 왔던 건축 심의라든가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 관련 사항,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합장님께서 이 사업에 임하시는 자세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또 안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제1호 대의원 선출권과 관련하여 그 선거의 방법과 의사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 방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이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회 성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께서 오늘 총회에 부의된 3개 의안을 일괄 상정하시겠습니다. 제1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2호 민원 처리비 예산안 편성 승인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예산안 집행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그러면 미리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의장님께서 투표 개시 및 서면 결의서 개표 개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투표 개시 및 서면 결의서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위원께서는 투표함에 내용물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동함하여 기표소 옆쪽에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신 대로 서면결에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에서는 서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신 조합원님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가 되어 있어서 위변조의 또는 여러 가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만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 과정에 선거관리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그럼 이러한 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 진행에 앞서서 이병준 선거관리위원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선거관리 업무가 늘 조심스럽고 그리고 조합원님의 권익을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셔서 오늘 최종 선거로서 대의원회를 정립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해오신 이병준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님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리고 조합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은 방법대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대의원 선출회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회의자료 2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합의 대의원 수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조합정관 제24조에 의거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대의원 63인을 선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년 4월 22일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으며 총 68인의 대의원 후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일총회를 통해 대의원회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회의자료 26쪽에 조합원님께서 행사하실 수 있는 대의원의 피선출권을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고 그 결과 모두 68인의 후보자를 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에 68인 대의원 후보님을 상정하여 그중에 6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27쪽부터 수록되어 있는 대의원 후보자 확정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록 작성을 위해서 그 대의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경상 후보님, 기호 2번 엄정희 후보님, 기호 3번 장옥미 후보님, 기호 4번 김순희 A 후보님, 기호 5번 황봉단 후보님, 기호 6번 한혜석 후보님, 기호 7번 신현순 후보님, 기호 8번 홍경순 후보님, 기호 9번 황정미 후보님, 기호 10번 김귀녀 후보님, 기호 11번 박천근 후보님, 기호 12번 이성재 후보님, 기호 13번 박인순 후보님, 기호 14번 오용섭 후보님, 기호 15번 윤영희 후보님, 기호 16번 남종환 후보님, 기호 17번 이금재 후보님, 기호 18번 한경헌 후보님, 기호 19번 편기정 후보님, 기호 20번 조영태 후보님, 기호 21번 김순자 비 후보님, 기호 22번 송영란 후보님, 기호 23번 김문회 후보님, 기호 24번 장현문 후보님, 기호 25번 김민수 후보님, 기호 26번 강재선 후보님, 기호 27번 서동찬 후보님, 기호 28번 한현숙 후보님, 기호 29번 박상태 후보님, 기호 30번 김병희 후보님, 기호 31번 류숙형 후보님, 기호 32번 추선희 후보님, 기호 33번 안근태 후보님, 기호 34번 김종우 후보님, 기호 35번 박주현 후보님, 기호 36번 정영숙 비 후보님, 기호 37번 김영덕 후보님, 기호 38번 김말씀 후보님, 기호 39번 남성진 후보님, 기호 40번 박옥순 후보님, 기호 41번 김근빈 후보님, 기호 42번 한정희 후보님, 기호 43번 박선임 후보님, 기호 44번 정옥희 비 후보님, 기호 45번 김경남 A 후보님, 기호 46번 김영림 후보님, 기호 47번 이호선 후보님, 기호 48번 황운자 후보님, 기호 황운지 후보님, 기호 49번 최종만 후보님, 기호 50번 이춘자 후보님, 기호 51번 김현진 A 후보님, 기호 52번 임용희 후보님, 기호 53번 최선미 후보님, 기호 54번 김선진 후보님, 기호 55번 박진석 후보님, 기호 56번 김추자 후보님, 기호 57번 황성항 후보님, 기호 54번 신동현 후보님, 기호 59번 허영일 후보님, 기호 60번 이준원 후보님, 기호 61번 김지원 비 후보님, 기호 62번 이정순 후보님, 기호 63번 정동호 후보님,
기호 64번 황을연 후보님, 기호 65번 이창석 후보님, 기호 66번 이윤상 후보님, 기호 67번 조정재 후보님, 기호 68번 전현희 후보님, 이상 68명 후보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68명 후보님 모두 대의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선거로서 선출하실 대의원의 수는 63명이기 때문에 조합원님 여러분께서는 63명 이내로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선거와 관련된 한 건으로 토론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건과 관련한 의견 또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한 건 진행해 되겠습니까? 선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따 당선자 공표할 때 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의장님께 청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를 나무라실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은 의장님께 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안내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질문할 게 있었어요. 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포로 127번 길 60-7 최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님이 참관하시라고 그랬어요. 선거관리위원님 안 계세요? 개표 과정에 이제 선거관리위원님께서 참관을 하십니다만은 조합원님 중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한 두 분 정도 좀 참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선거관리위원장님 연결되는 질문이. 조합장님, 우리 대의원님, 우리 네? 정원이 몇입니까? 네,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대의원 정원이 몇입니까? 조합원의 10분의 1입니다. 현재 아니, 몇 130명. 명이냐고. 자, 조합원 130명까지 저희가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30명까지 선출합니다. 아니, 우리 조합원이 1,300명에 10분의 1까지 우리 조합원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에서 10분의 1까지. 그러면은 지금 130명이다 이 말입니까? 현재는 해임돼서 130명이 아닙니다. 100명 이하로 떨어져 있고 거리되어 있는 지금 몇 상태입니다. 명이나 묻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대의원 숫자는 앞전에 대의원 63명을 해임되신 분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67명 약 67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럼 가반이 안 되는 거 맞죠? 100명 이하입니다. 예? 100명 이하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하로. 네,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안서에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 대의원 정적수가 부족해가지고, 네. 안건을 처리 못해서 지금 대의원을 선출하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의원 정적수가 모자라는데 네. 어떻게 이 안건이 총회 안건으로 선정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에게는 총회 개최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이 있습니다. 예. 네, 도정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조합장이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아니, 대의원 정적수가 부족하는데 조합장이 마음대로 총회를 모집하고 선출하는 말입니까?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의 권한으로 그러면 조합장의 권한으로 총회 상정과 총회 안건 상정 권한이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경과 보고서가 없거든요. 어떤 경과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어떤 경과 보고서요? 왜 그러냐면 대의원 정족수가 모자라 가지고 회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데 그러면 조합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조 몇 호를 해가지고 했다면 지금 조합 정관 19조에 보면은 사항 1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의원 정족수가 모자라면은 조합장은 대의원 조합은 5분의 1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조합 총회를 안건을 상정해서 조합 총회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아무 경과 보고도 없고 아무 경과 보고도 없고 지금 대의원 정족수가 모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총회의 안건을 상정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이게 지금 우리 조합 정관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이 모든 안건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조합원에서 대의원이 정족수가 미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정족수가 과반수가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 대의원을 뽑는 정족수를 그 안건이 총회에 올라오느니 이 말이에요. 제 조합원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위 정관에도 정관과 도정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합장의 권한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고 도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조합에도 조합장의 권한 중 한 가지가 총회 개최 권한, 총회 개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안건과 일시 장소가 나와야지만 이 총회 개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에게는 대의원 없이 이사회 없이 조합장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한 가지가 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안건을 상정해서 총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권한이 도정법과 우리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합원님 이상호 답변되셨습니까? 답변이 안 됐어요. 자, 총회 지금 개최하기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이 질문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진행원이에요. 자, 조합원 여러분, 뭡니까 이거 조합원 여러분 방금 조합원이 정당하니 질문하는데 경비원이 와갖고 끝도 안 되는 말씀을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예, 예? 예,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왜 이래요? 총회 때문에 넘어가야 이 돼요. 방해를 하고 나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넘어가 끝나셔서 질문 안 끝났어요 이거. 기회 주니까 아니 이런 자, 교육위원님들 잠시만 물러나 주십시오. 물러나 주십시오. 마이크 드리고 물러나 주십시오. 자, 물러나 주시고, 조합원님.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합원님. 자, 조합원님 정관에, 자, 말씀하시는 정관을 정확하게 읽어 주십시오. 제일 앞에 조합장의 권한이 조합의 총회를 조합 대의원이나 이사회 없이 조합장이 일반 안건 상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발언. 자, 이제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합원님, 조합원님. 자, 조합원님 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지금? 조합원님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조합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 드렸습니다. 책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하십시오. 자, 선관위원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 조합원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조합장님이 내용을 확인해 주셨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발언을 계속 들으시겠습니까? 자, 의장님, 여기 다중에 조합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니 이제 조합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합원님 정확하게 우리 정관 제20조 사항을 보시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원님, 죄송하지만 방금 정관에도 있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성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진행합니까? 예, 진행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조합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대의원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그 어떤 결의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대의원에서 사전 심의가 되지 않은 그런 하나의 그 안건을 총회에 붙일 수가 있느냐 이런 하나의 이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정족수가 미달됐을 경우 그러면 총회를 못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소집 요구밖에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조합장님께서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총회가 소집된 것이며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의원에서 사전 심의가 안 됐다는 그런 사유, 즉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회가 정상 운영되고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의가 되었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에 따라서 조합장님께서 소집하신 그런 총회이며 또 하나 상정한 건의 심의 결정은 이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의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대의원 후보님 68명이 등록이 됐는데 정관에 따라서 대의원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의원 피선출권을 행사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거 업무를 진행하여 오늘 68명 후보님께서 등록하셨고 이제 조합원님께서 투표로서 대의원을 뽑으시면 대의원회는 정상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 어떤 이유로 이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바뀌어서 당연히 정관에 바꿔야 될 정관 변경의 건이 조합원님 중 280명이 넘는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반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이제 신속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서적인 부분, 그런 반감은 좀 허물어 주셔야 조합원님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셔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따라서 이미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비사업, 즉 재개발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변경이 된다 하여 희망적인 요인도 있는 반면
요즘에는 자재가 품귀 현상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총회 업무 그리고 조합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그 조합장님 이하 임원님들께 성원과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회 관련해서 조합원 한 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 조합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대로 총회 다음 한 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그 선관위원장님 다시 단상 모셔가지고 네. 인사만 할 수 있게끔 일단 잘라고 인사만? 네. 선관위원장 안 하면 어때요? 이미 지나간다. 하자고 하셨는데 다시 모셔가지고 그 왜 속기록에 넣자고? 인사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자고 의장님도 그러시고? 네네네 저장님이 하시고 예. 그 여러 가지 이 총회와 관련해서 또 그 조합원 한 분께서 이의 제기를 하시다 보니 이 선거 관리 업무를 보다 정상화하고 정당화시키겠다는 그런 하나의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그 의견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장 사정상 그리고 신속한 회의 진행에서 생략하셨던 인사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 하십니다.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만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평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지금 생략하셨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준입니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렵고 조심스러우나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님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공정한 선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서 오늘 총회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인사 말씀도 생략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그 총회와 관련한 그 문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하나의 공정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다음 안건 진행합니다. 제2호 민원 처리비 예산안 편성 승인의 건은 회의자료 101쪽입니다. 당조합은 시공사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따라 민원 처리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조합은 부산고등법원으로 시공사의 효력에 대해 항고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승소 시 조합원님들께 민원 처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정기총회 제3호 안건에서 받았던 사업비 예산안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그때에 다시 하나의 그 민원 처리비 예산 편성 승인의 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어서 앞서서 이런 하나의 조합원님의 총의를 구하고 그에 따라서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안건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예산안의 제3호 안건에서 예산안은 335억 2,612만 6천 원이었는데 민원 처리 비용 조합의 정한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님께 3천만 원씩을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그 예산안을 393억 6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이며
앞으로 민원 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참고하셔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2호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확인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제3호 대의원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예산안 집행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회의자료 105쪽입니다. 당조합의 성공적인 대의원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첨부와 같이 총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회에 사용되는 비용은 총회 운영에 따라 항목별 유연하게 전용 집행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회의자료 106쪽에 2022년도 임시총회 예산안이라 하여 인쇄비, 우편비, 인건비, 대관 사용료 그리고 기타 비용과 예비비로 구분해서 각 수량과 기간과 그리고 단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비고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단서로 첫째, 상기 예산 내에서의 세부 항목별 집행은 총회 운영에 따라 항목별 전형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두 번째, 상기 예산은 계략적인 비용으로 실제 집행은 본 예산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략하여 사용함. 세 번째, 총회 참석 선물은 직접 참석 및 서명결에서 제출 조합원에 하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이 예산안 중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증빙을 확인해서 2022년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결산보고서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정기총회 시에 정관 32조 조합의 회계 규정에 따라서 조합은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에서 결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만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무안 건과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의장님 발언권 청하셨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석호로 127번 길 64-7 최재형입니다. 조합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와 조합장님은 단상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시고 밑에 조합원이 진행을 하려면 이게 들고 이거 뭡니까? 이거 아무거나 가지면 될까? 그런 배려를 좀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홍보요원이 40명입니다. 우리 조합원이 1,300명입니다. 이걸 나누니까 32명입니다. 홍보요원 한 사람 앞에 32명씩 배당이 됩니다. 이것을 16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2명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요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 8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대형 8구역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요원이 40명이 16일간, 15일간을 합니다.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요거 대해서 다음에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여기 보면은 개표하고 있지요. 요 개표하는 방식 일식에 돈이 4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이거는 이중 지급이에요. 왜냐하면은 홍보요원하고 계약을 할 때 15일 동안은 조합 홍보를 위해서 하고 오늘 하루 16일 차는 여기에서 제조 업무를 하고 개표고지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홍보요원 16일치에 돈은 다 나가고 계약으로서
또 여기에서 여기 오늘 저 수고했다 하고 돈이 400만 원 지급됩니다. 이거는 조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합원님, 예.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허위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말씀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 홍보요원이 오늘까지 비용은 홍보요원 비용으로 측정된 금액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개표 비용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표 시스템이 다른 업체에서 나와서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현재 개표 비용을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비용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고 예산안 조합원님 이번에 총회 책자와 함께 동봉되었던 소식지를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소식지에는 기본 작년부터 시작된 올해부터 시작된 1차 총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회의 예산안과 실지급 비용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실지급 비용을 보면 예산안이 400씩, 500씩 잡혀 있더라도 실지급 금액은 200 또는 150, 20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이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안이 잡혀 있더라도 실지급 금액은 거기에 가반 또는 3분의 2 금액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은 최대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치를 잡아놓는 것 뿐이고 실사용 금액은 그 안에서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명확하게 소식지로서 그 비교표를 해서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항상 조합 사무실에 오시면 사용 금액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합원님들 오셔서 항상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합원님들께서 사무실에 오시는 조합원님들은 늘 게시판에 우리가 사용 내역을 표시하고 그걸 게시하고 있는 건 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또한 못 믿겠다 하시면 조합 사무실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시면 모든 걸 명확하게 정보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총회 책자에 올라온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조합에 참석해갖고 이 얘기는 다른 얘기고. 자, 조합원님 책자 제일 밑에 보시죠.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아닌데 그러니까 예산안을 4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네. 이것이 다음 총회는 물론 여기에서 쓰면 300만 원이나 그지 다음 이거 결산 보고서는 올라오겠지.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조합원이 봤을 때는 400만 원이라는 거는 규정사실 아닙니까? 실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실사용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예산안 안에서 전략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0만 원은. 400만 한도 내입니다. 한도 내니까 네. 여기에는 400만 원 나왔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그 예산안이라고, 자, 조합원님, 예산안이라는 뜻을 이해 못 하시는 조합원님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아니, 그걸 대해서는 모른다는 게 매 총회 때도 매번 총회 때 설명을 드렸고, 매번 우리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그 안에서 실비 사용은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조합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조합원 여러분, 총회에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자 해가지고 그 돈이 300만 원인데 저번에 그 조합원이 얘기하니까 자기 면전에서 그런다고 기분 나빠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합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회자비 300만 원이 여기 책정돼 있는데 네. 그걸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면전에 대놓고 그러면 억수로 기분 나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다시 명확하게 마이크를 대고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사회자가 네. 여기 보면은 3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정기총회 할 때 네. 여기 조합에 지적을 하니까 네. 여기 육군우 씨가 사회자 육군우 씨가 네. 면전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 정기실부터 이라. 네. 그런데 우리는 조합원이 하는 얘기지. 사회자가 거기서 나올 일은 아니다 이라. 자, 그래서 저 끝까지 듣고 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합장님하고 사회자님하고
그 중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 정비업체에서 다 나온 겁니다. 정비업체에서 초안을 다 만들어서 오늘 여기 와서 사회자가 그것을 보고 조합장님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정비업체하고 우리가 돈을 몇 억을 주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정비업체 사장이나 거기에 준하는 직원이 나와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합원님.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조합원님, 사회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국의 재개발 총회에서 사회자가 없이 진행되는 총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재개발 총회에서의 사회는 일반적인 행사 사회가 아닙니다. 그 사회를 진행함에 따라 도정법이라든지 정관 부분에서 법에 접촉 없이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사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조합에서 마찬가지고 다른 어떠한 조합에서는 전문 사회자 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사회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 이거라. 우리 뭐 매번 사회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사회자는 우리 조합의 총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우리 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개발 총회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를 우리가 왜 계약을 해갖고 그 정비업체를 운영합니까? 자, 정비업체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사회자가 가지고 있는 저 초안은 전부 다 정비업체에서 나오고 있다.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의안에 대한 심의는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출석하셔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조합원님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기표하시고 그리고 제1호 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68명 후보님 중 63명 이내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분께서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투표가 끝나면 이 개표를 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건축심의 등 그 사전 절차,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경청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또 해소시켜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위원께서는 투표가 다 끝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종료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투표 종료됐습니다. 투표 종료 및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예, 진행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되 개표를 하되 관심 있는 조합원님 한 2분 정도 좀 참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조합의 현안 사항인 정비계획 변경 관련 사항 그리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업무 진행 사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대연 8구역의 건축 설계를 맡고 있는 신성건축의 박정일 상무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대연 8구역 건축 설계 관련하여 몇 가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타구역 시공사 제안과 심의안 비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촉진 3구역의 시공사 제안 조감도입니다. 촉진 3구역의 건축 심의안 조감도입니다. 서금사 A구역의 시공사 제안 조감도입니다. 서금사 A구역의 경관심의안 조감도입니다. 서금사 A구역의 시공사 제안 투시도입니다. 서금사 A구역의 경관심의안 투시도입니다. 타구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공사 제안안과 심의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심의안의 경우 법적인 부분 및 추후 디자인 변경의 유연성을 위해서 절제된 안으로 심의를 득하고 분양 전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디자인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디자인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 또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역의 정비구역 변경안과 건축심의 비교안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정비구역 변경 조감도입니다. 2022년 2월 건축심의 조감도입니다. 2017년 2월 정비구역 변경 3베이 배치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건축심의 4베이 배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안과 건축심의안의 개요 비교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건축심의안이 정비구역 안에 비해 23만 제곱미터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 수는 정비구역 변경안 대비 3,000대가량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대수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안은 3,516세대, 건축심의안은 3,305세대, 약 211세대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세대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교육시설 1조 환경 분석에 따른 배치 계획, 두 번째, 지상 공용 면적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1조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대연 8구역 학교 1조 영향권 검토 영역입니다. 우리 구역의 붉은색 부분이 학교 1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3베이에 비해 4베이 단위 세대가 주동의 길이 증가로 인해 1조 검토에는 불리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단지 부산공고 측 1조 환경 분석에 따른 배치계획 검토입니다. 대안 1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공고 측에 주동 배치를 할 경우 학교 1조에 영향을 끼쳐 세대수 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붉은색 부분들이 세대수 감소 표시 부분입니다. 대안 2번입니다. 대안 3번입니다. 대안 2, 대안 3 또한 부산공고 인접 배치 시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2단지 백합 유치원 대안 검토입니다. 이 같은 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시설 1조 만족 분석 결과 검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시행 후에도
교육시설의 1조 불만족 증가 지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교육시설 1조 환경 분석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교육시설 1조 고려를 하지 않고 사업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역은 1조 영향을 고려하여 단지 남쪽 위주의 배치로 대응하였으며 단지별 최대 세대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배치의 1조 환경 분석을 하여 배치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수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공용면적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안과 건축심의안의 주동평면도 비교입니다. 우리 구역은 단지 고급화를 위해 정비구역 변경안보다 증가된 승강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30층 이상 고층부에는 붉은색 부분의 피난용 승강기가 적용되었으며 일부 동조합을 제외하고 피난용 승강기를 포함하여 라인별 한 대의 승강기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증가된 공용 면적이 세대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조합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협력자의 설명이 끝난 뒤에 저희 조합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양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 면적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안 건축심의 비교를 하였을 때 약 건축심의안이 23만 5천여 배 정도 제곱미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정비구역 변경안은 세대당 1.18대, 건축심의안은 세대당 2.18대 정도로 약 3,000대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면적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시공사 입찰 참여 시 제안한 단지 고급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들을 심의 과정에서 적용하여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적용 아이템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단지 고급화를 위해 적용된 지하주차장 관련 아이템입니다. 현산 롯데 컨소시엄 및 포스코 건설 양사에서 제안한 호텔식 드랍오프 존을 저희 지하주차장 내에 적용하였습니다. 현산 롯데 컨소시엄은 세대당 2대, 포스코 건설은 세대당 2.29대, 건축심의안은 세대당 2.18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00% 확장형 주차 및 초광폭 주차, 보행 안전 통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동선 분리 등 다양한 아이템 적용으로 지하주차장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지별로 주차장에 적용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차장에 각 붉은색 동별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당 동별로 주출입구에 저희가 붉은색 부분의 드랍오프 존을 설치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보행안전통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광폭 주차, 2.8m짜리의 초광폭 주차를 노란색 부분, 이 색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요 붉은색 이외의 노란색 부분들의 주차입니다. 요 부분들이 저희가 초광폭 주차가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세대별 창고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2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3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자, 이상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 대연 8구역의 단지 차별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공용면적,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 증가가 필연적으로 동반됨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성건축은 대연 8구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럼 이만 조합원님들께 건축 심의 설계 관련하여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이 내용을 지금 총회에서 조합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많은 조합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사업을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조합의 구역 내 조합원들께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조합에서의 건축심의 받았던 경관이 시공사의 건은 휘황찬란하지만 조합계 쓰레기와 같다. 조합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에 2017년도 때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용 비용을 뭐 조합에서 쓸데없는 다른 곳에 썼다는 등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걸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틀어주십시오. 자, 곧 나올 3페이지를 보시면 곧 화면에 등장하겠지만, 아니요, 그거 말고요. 방금 설명 3페이지. 네. 네. 자,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게 촉진 상구역의 시공사 제안에서 선정됐을 때 당시에 조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조합에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 4페이지 틀어주십시오. 자, 이것이 촉진 상구역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조합에서 건축심의 시청에 넣어서 받은 건축심의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조합에 선정되었을 때의 조감도와 실질적으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조합도는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희 조합만이 우리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합도 시공사에 제안했던 휘황찬란한 조감도가 아닌 우리 조합에서의 설계를 새로 이루어서 했던 그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건축심의는 우리 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건축심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층수라든지 아니면 연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동간거리라든지 그리고 입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입구를 몇 미터 이상 띄운다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잣대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져야지만이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한 그림이 아닌 현실적으로 법의 규정에 맞게 그 틀을 짜기 위한 기초작업이 건축심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대위에서 말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사업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허접한 것으로 건축심의를 받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설계안이 설계안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었다고 또 조합원들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거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4페이지 틀어주십시오. 네, 우리 세대수가 최초 3,500대에서 지금 현재 약 200세대가량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교육 환경을 위한 일조권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 구역 변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약 3,500세대의 건립수를 잡았던 건 대략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건축심의를 받기 전
우리가 1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없이 저희가 대략적인 것으로 세대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 공고라든지 우리 조합 근교에 있는 각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 그 건축 자료라든지 정보를 직접 다 확인받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조건이라는 1조 영향 분석을 합니다. 그 1조 영향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 구역의 층수라든지 특히 층수가 제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역에서 나와 있는 세대수가 최대 우리 조합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세대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1조건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수백 번의 1조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을 도표를 각 1m씩 점을 찍어서 그걸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아파트 동 배치라든지 동 광경, 층수를 다 올리고 수백 번의 가상 시나리오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찾아낼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규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공사라든지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해도 이 이상의 세대수를 건립하기는 힘듭니다. 이 이상의 세대수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 1조건을 풀어주어야지만이 우리가 세대수를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용적률은 많이 남습니다. 그 용적률을 우리가 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용적률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고도 제한에서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조건에서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적률은 남지만 가장 큰 문제인 1조건, 교육 역량평가 1조건에서 저희가 접촉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3,500세대만큼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가장 좋은 건 부산 공고가 우리 구역이 없이 멀리 떠나간다면 저희는 3,500세대 그 이상도 용적률을 꽉 채워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학교를 이전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환경 상태에서 최대한의 세대수를 뽑아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현재 구역 내에서 우리 조합에 이루어낸 성과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조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님께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드릴 것이며 조합이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께 숨김없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조합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에도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할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할 게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 사항이나 의견 제시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개표가 마무리되는 동안에 제가 조합원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내용들의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역은 고등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조합원님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조합도 최대한 그 조합원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역 내에서 보면 차기 조합장을 누굴 시키자, 그리고 현재 조합장을 내보내고 다른 조합장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세력을 모으고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도 자,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자기 조합장을 새로 만들고 그분들도 그것 또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현재 우리 조합 사업을 위해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가 없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조합장이 되고 싶거나 본인이 자기 조합장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조합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잘 보이는 길이고 다음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홍보입니다. 다른 것으로 조합을 비방해서 그 자리를 노린다거나 하시는 생각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님들은 사업을 어떻게 도와주고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표를 주십니다.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조합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비방을 하는 것이 열심은 아닙니다. 사업을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조합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선거운동이 되실 겁니다. 이 점 우리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 내에 보면 정성수 조합장이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해서 숨어 다니고 있다. 위장부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소문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싫거나 조합 사업을 나간 게 싫으시면 조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왜 가족을 건듭니까? 자, 흔한 말로 양아치들도 싸움을 할 때는 가족은 건들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한 사실도 없고 현재 저희 가족과 단란하게 한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 것이 우리 사업에 무슨 영향이 가는지는 이혼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게 무슨 조합 사업에 영향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런 허위 사실이라든지 가족을 건드리지는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도 조합원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사실이 저희 애가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자제들도 있습니다. 그 자기 친구가 학교에 와서 그런 놀림을 하고 그 놀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부모가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왔을 때 그 소리를 자식이 저에게 아빠 혹시 우리 이혼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합원님은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실 없고요. 저희 가족은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건드리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진실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건드린 일이 있다면 저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리를 노린다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에게 가장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도 조합 사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본인의 홍보 활동인 것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사업을 발못 잡고 비방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본인의 인기를 얻겠다는 그 단순한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현명하십니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애시당초 꿈을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합원 여러분, 다른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조합원. 이게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 지번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하실게요. 13-155의 최창민입니다. 지금 조합장님, 우리 사업 시행 인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총회 준비를 9월에서 10월경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거기에 준비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역량 평가라는 심의를 또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인가를 내주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각 학교와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9월에서 10월경, 올 9월에서 10월경에 사업 시행 인가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목표로 맞춰서 일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예정대로 9월, 10월경에 주민 사업 시행인가 주민총회가 무사히 마쳐지면 그 총회에 마친 결과를 가지고 그 즉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은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현재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냈듯이 사업 시행 인가 동안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총회의 사업시행 인가까지를 내년 3, 4월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개월이라도 전략시켜서 사업시행 인가를 최대한 빨리 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시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목표 없이 하는 것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그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9월, 10월경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3, 4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잠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1163-4번지의 강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63-4번지에 사는 강나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은 거는 제가 한 달 동안 조합 사무실을 제가 출근을 하면서 선관위로서 출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님들 다 와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사님들 나와 주십시오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이사님 분이라도 다 나와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합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출근을 하면서 이사님들이 오늘 총회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셨는지 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은 봉사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 왜 이사가 됐다고, 이사님으로서의 책임감과
그리고 봉사할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동안 한 번도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믿고 이사님들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네, 유엔로 114-5번지 박은서 이사입니다. 지금 뭐를 지금 질문하십니까? 이사가 뭐 조합에 무슨 일을 갖다가 안 해가지고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런 기관이지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의결만 하시는 그걸로 이사님 행동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님은 모든 이거 돌아가는 조합에서의 돌아가는 그거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사님 아니십니까? 이번 총회 하실 때 관심 가져주셨습니까? 방금 조합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사님들도 나름 전쟁하자는 거가 말이 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조합원들을 묻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사를 배제하고 빌려갖고 원하면 언제든지 물러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우리가 이사로서 이때까지 협력을 하고 모든 가야지 왜 그래? 여기까지 거짓 치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나왔단 말이야. 진정하시고. 가을 안 일어서 안 줄 알아. 좋다. 조합원들한테 이사가 필요가 지금 현 이사가 필요가 있나 없나 그부터 물어라. 언제든지 물러갈 테니까. 우리 언제든지 물러간다. 자 이사님 물러가려고 했다. 물러갈 테니까 조합원들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조합원들이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들요. 자 이사님들 방금은 조합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신 겁니다. 이게 조합의 의견은 아닌 것입니다. 자, 조합원님들은 조합원님의 의견을 언제든지 표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에 우리가 임원의 장을 맡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게 보였다면 제가 대표해서 조합원님께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충분히 우리 임원들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과 의논하고 이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생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업무에 참석하기 이사회 외에 다른 총회 준비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시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임원이라 함은 모든 조합의 행사라든지 특히 총회라든지 모든 각종 업무들 그리고 심의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이사님들도 이사회에서 각종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 업무를 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미흡한 부분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최대한 돼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조합원님들께 마음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조합원님의 시선이고 조합원님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조합원님들께서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임원이 조합장이야 모든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합장으로서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께 대표해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사님들과 이야기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이 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원님들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주시고 우리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해서 제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십시오. 우동 10- 우암동 10-143 대의원 최수환입니다. 이번 고등법원 심리 결과가 6월 초순경에 좋게 놓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반대의 결과로도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전에 조합장님께서 이번 고등법원 심리가 좋게 놓아서 조합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반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끌어나가고 화합하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동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 성소 결과가 좋게 놓든 나쁘게 놓든 상관없습니다. 12명의 본안소송, 가처분 소송한 사람은 12명이고 본안소송을 넣은 사람은 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옥 끝까지 책임 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고등법원 심리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우리 조합 측에서 걔네들 보고 본안소송 취하하라고 사정사정 할 거 없이 그냥 본안소송을 그대로 진행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앞으로 우리 사업의 향후에 관리처분, 철거 이런 일들이 무수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일벌백계를 삼지 않으면 계속 암적인 존재들이 출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희생이 있더라도 저는 본안소송을 계속 추구해서 강력한 집행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조합장님의 입장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연 8구역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차적으로 현재 우리가 소송을 진행되고 있는 고등법원의 소송은 시공사 선정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당시에 그 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은 그거와 별개로 시공사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입니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의 소송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승소하면 우리 조합은 그 무효가 아닌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소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 하면 시공사가 정지가 되는 것이지 정지 확정이지 무효 확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하게 되면 시공사 해지 총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정지인 상태에서는 시공사 해지 총회 없이 바로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조합에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본안 소송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도 말씀드렸는데 자, 본안 소송 넣으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의 본안 소송은 조합에서 넣는 것이지 본인들이 본안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조합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여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인들이 거는 것이지 조합에서 본안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무효 본안 소송을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소송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그 소송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거짓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가처분에서 고등법원에서 조합이 승소할 경우에는 그 소송과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 조합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은 본안 소송인들이 취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조합은 대응을 해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안 소송은 1, 2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몇 년의 시간을 오랫동안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이 본안 소송이 우리 사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안 소송은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3심제입니다. 그 3심에서 무효라고 최종심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나야지만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최소 7년에서 10년 가까이 더 넘은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은 사업을 계속해서 그 시간이면 우리 조합 사업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만약 가처분에서 우리가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도 우리 조합이 그 본안소송 재판부에 우리 조합도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고 소송인들의 소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소취하 신청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그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보고 조합이 승소할 경우에는 재판부 자체에서 소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현재의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야기하신 그 소를 제기한 12인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조합원들의 의견은 조합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조합원님들이 그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 사업을 지형하고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면 조합원님들이 뜻이 그러시면 조합에서도 그 뜻을 받들어서 그 12인에 대해서는 조합 소송을 제기한 그 12인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개표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선거관리위원장님, 당선자 공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표결에 참여하신 출석 조합원님의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조합원님 총 1,313명 중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신 서면 출석 조합원님 중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서면 출석 조합원님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신 조합원님 중 유효한 서면 결의서는 680장으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신 조합원님은 68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표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신 조합원님 74명을 포함하여 754명 조합원님께서 의결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시고 직접 출석하신 조합원님 260명을 포함하여 오늘 총회에 직접 출석하신 조합원님은 모두 334명입니다. 자, 제1호 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선거 결과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754명 중 기호 1번 김경상 후보님 425표, 기호 2번 엄정희 후보님 498표, 기호 3번 장홍미 후보님 258표, 기호 4번 김순희 A 후보님 483표, 기호 5번 황봉단 후보님 414표, 기호 6번 현혜석 후보님 444표, 기호 7번 신연순 후보님 505표, 기호 8번 홍경순 후보님 490표, 기호 9번 황청미 후보님 407표, 기호 10번 김규녀 후보님 476표, 기호 11번 박천근 후보님 431표, 기호 12번 이성재 후보님 482표, 기호 13번 박인순 후보님 479표, 기호 14번 오용섭 후보님 497표, 기호 15번 윤영희 후보님 450표, 기호 16번 남종환 후보님 493표, 기호 17번 이금재 후보님 410표, 기호 18번 현경헌 후보님 527표, 기호 19번 편기정 후보님 234표, 기호 20번 조영태 후보님 505표, 기호 21번 김순자 비 후보님 409표, 기호 22번 송영란 후보님 414표, 기호 23번 김문휘 후보님 489표, 기호 24번 정현문 후보님 418표, 기호 25번 김민수 후보님 500표, 기호 26번 강재선 후보님 464표, 기호 27번 서동찬 후보님 399표, 기호 28번 한현숙 후보님 459표, 기호 29번 박삼대 후보님 420표, 기호 30번 김병희 후보님 385표, 기호 31번 류숙형 후보님 494표, 기호 32번 추선이 후보님 350표, 기호 33번 안근태 후보님 454표, 기호 34번 김종우 후보님 506표, 기호 35번 박주연 후보님 453표, 기호 36번 정영숙 비 후보님 433표, 기호 37번 김영덕 후보님 489표, 기호 38번 김말심 후보님 399표, 기호 39번 남성진 후보님 448표, 기호 40번 박옥순 후보님 442표, 기호 41번 김근빈
김금빈 후보님 490표, 기호 42번 현정희 후보님 440표, 기호 43번 박선임 후보님 409표, 기호 44번 정옥희 비 후보님 413표, 기호 45번 김경남 A 후보님 431표, 기호 46번 김영림 후보님 456표, 기호 47번 이호순 후보님 421표, 기호 48번 황윤자 후보님 444표, 기호 49번 최종만 후보님 415표, 기호 50번 이춘자 후보님 446표, 기호 51번 김현진 A 후보님 453표, 기호 52번 임용희 후보님 455표, 기호 53번 최선미 후보님 223표, 기호 54번 김선진 후보님 234표, 기호 55번 박진석 후보님 451표, 기호 56번 김추자 후보님 284표, 기호 57번 황성항 후보님 436표, 기호 58번 신동연 후보님 435표, 기호 59번 허영일 후보님 201표, 기호 60번 이준환 후보님 494표, 기호 61번 김지원 비 후보님 443표, 기호 62번 이점순 후보님 435표, 기호 63번 정동호 후보님 441표, 기호 64번 황을련 후보님 307표, 기호 65번 이창석 후보님 376표, 기호 66번 이윤상 후보님 463표, 기호 67번 조정재 후보님 400표, 기호 68번 전현희 후보님 414표를 득표하여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경상 후보님, 기호 2번 엄정희 후보님, 기호 4번 김순희 A 후보님, 기호 5번 황봉단 후보님, 기호 6번 현혜석 후보님, 기호 7번 신현순 후보님, 기호 8번 홍경순 후보님, 기호 8번 기호 9번 황청미 후보님, 기호 10번 김귀녀 후보님, 기호 11번 박천군 후보님, 기호 12번 이성재 후보님, 기호 13번 박인순 후보님, 기호 14번 오용석 후보님, 기호 15번 윤영희 후보님, 기호 16번 남종안 후보님, 기호 17번 이금재 후보님, 기호 18번 현경헌 후보님, 기호 20번 조영태 후보님, 기호 21번 김선자 비 후보님, 기호 22번 송경란 후보님, 기호 23번 김문혜 후보님, 기호 24번 정현문 후보님, 기호 25번 김민수 후보님, 기호 26번 강재선 후보님, 기호 27번 서동찬 후보님, 기호 28번 한현숙 후보님, 기호 29번 박삼대 후보님, 기호 30번 김병희 후보님, 기호 31번 류숙형 후보님, 기호 32번 추선희 후보님, 기호 33번 안근태 후보님, 기호 34번 김종호 후보님, 기호 35번 박주현 후보님, 기호 36번 정영숙 비 후보님, 기호 37번 김영덕 후보님, 기호 38번 김말심 후보님, 기호 39번 남성진 후보님, 기호 40번 박옥순 후보님, 기호 40 정정하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맨 마지막에 40번까지 했나요? 예, 40번 박옥순 후보님, 기호 41번 김금빈 후보님, 기호 42번 한정희 후보님, 기호 43번 박선임 후보님, 기호 44번 정옥희 비 후보님, 기호 45번 김경남 A 후보님, 기호 46번 김영림 후보님, 기호 47번 이오순 후보님, 기호 48번 황윤자 후보님, 기호 49번 최종만 후보님, 기호 50번 이춘자 후보님, 기호 51번 김현진 A 후보님, 기호 52번 임용희 후보님, 기호 55번 박진석 후보님, 기호 56번 김추자 후보님, 기호 57번 황성항 후보님, 기호 58번 신동연 후보님, 기호 60번 이준환 후보님, 기호 61번
임지원 비후보님, 기호 62번 이점순 후보님, 기호 63번 정동호 후보님, 기호 64번 황을연 후보님, 기호 65번 이창석 후보님, 기호 66번 이윤상 후보님, 기호 67번 조정재 후보님, 기호 68번 전현희 후보님, 이상 63명 후보님께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제1호 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한 선거 결과 사회자가 당선자로 발표한 63명 대의원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신 선거관리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제2호 민원처리비 예산안 편성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754명 중 찬성 673, 반대 54, 기권민 무효 27표로 가결됐습니다. 의장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제2호 민원 처리비 예산 편성의 승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 대의원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예산안 집행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754명 중 찬성 670, 반대 57, 기권민 무효 27표로 가결됐습니다. 제3호 대의원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 예산안 집행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동참해 주신 조합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거디되어 있던 대의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시켜 주셨습니다. 대의원님들과 함께 조합 사업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사항 중에 우리 조합 집행부가 조합장 예하, 감사, 이사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합장으로서 모든 것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분 동안 제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조합장으로서의 조건을 더욱 더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 간사님들 현재까지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점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것 또한 조합장의 부덕이라고 조합장을 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연 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임시총회를 폐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